명언을 함께 배웁니다. 명언 배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말을 잘못하여 인간관계를 망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말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한 누군가가 비난적인 말을 하여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가까운 사이라서 더욱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속마음을 드러내고 말할 때 오히려 사람들을 잃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우리는 편하게 행동하려 하지만 그 편안함이 때로는 조심성을 떨어뜨리고 후회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면서 조심해야 할 것들을 법륜스님의 말씀을 참고하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돈 자랑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말한 값을 실제로 실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돈을 많이 벌거나 보너스를 받았다는 얘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할 때 그들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표정이 바뀌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얕보이지 않기 위해 과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들어 위험을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랑을 할 때는 불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랑은 자연스럽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자랑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랑은 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으며 상대방들과의 인간관계를 단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랑을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혼자 속으로 만족하며 자랑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굳이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해야만 하는 필요는 없습니다. 자랑은 과시욕의 한 형태이며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승인을 받기 위한 욕구로 인해 자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값을 실천하고 그로 인해 요구사항이 발생한다면 책임지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 자랑을 했을 때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이 많아진다면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유가 없는 사람보다는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돈을 부탁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정보를 제공하면 그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때로는 무서운 것입니다. 친척의 생일이나 경조사 등에서 돈을 얼마나 주어야 할지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너 돈 많다며 돈 많은데 그 정도는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바라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불만과 나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소문이 퍼져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복권에 당첨되면 기부 단체들로부터 기부 요청이 온다는 이야기 역시 그런 사례 중 하나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당신이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돈을 요구하고 부탁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듣는 사람은 최소 금액을 받아들이며 없다고 해도 더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부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랑하고 싶은 욕구에 따라 돈을 잘 번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듣는 사람들은 그 금액을 최대한 최소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고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질투를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들은 돈 자랑을 자제합니다. 계속 자랑할수록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쁨을 마음껏 나누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 중에는 물질적인 부분보다 정신적인 관계로 대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친구가 잘 되면 함께 기뻐해주고 돈이나 물질적인 부분으로 친구 관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신이 좋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좋은 반응이 없을 수 있으며 자랑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부족하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이럴 때 자랑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자기 자신보다는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랑을 하려면 그 앞에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배려하기 싫다면 자랑을 하지 않거나
혼자만으로 기쁨을 느끼면 됩니다. 어느 누구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투에 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조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질투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둘째는 친구를 영업 대상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진짜 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짜 친구가 아니라면 친구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가깝지 않아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친구를 놓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친구를 도구로만 여기고 선택적으로 사귀고 도움이 안 되면 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새로 교체하려고 접근하는 사람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친구를 영업 대상으로 여기고 설득하거나 친구니까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겠지 하며 자기 얘기만 줄줄 늘어놓으면 친구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친구를 영업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며 이런 상황은 오래 끌수록 자신만 힘들어질 뿐입니다. 친구를 도와줘야 직장을 유지한다면 그 직장은 진정한 가치가 있는 직장이 아닙니다. 지인 영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회사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를 피하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싫어하는 이유가 자신을 이용한다는 생각 때문이라면 친구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말을 꺼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솔직하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의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가 자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친구를 영업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친구를 만들기 위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이용하지 않고 솔직하게 대하는 자세가 진짜 친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셋째는 돈을 빌려달라고 말할 때 정색하는 모습입니다. 평상시에도 밥을 사주고 다양한 도움을 주었던 친구에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돈이 부족해 200만 원을 빌리려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받아 먹을 때는 좋다고 하였지만 도움이 필요한 나에게 냉정하게 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이에서는 돈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처를 받았고 친구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지혜롭게 거절할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상황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냉철하게 선을 긋는 것보다는 부드럽게 말하고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절의 말과 태도가 냉철하지 않고 부드러우며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실제로는 위험한 일이지만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인 보증서 작성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돈 거래는 현명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과 친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명하게 결정하고 위험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한 상황에 대해 냉철하게 선을 긋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런 감정은 마음속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말과 태도는 부드럽게 보여주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차갑게 대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하는 태도가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다. 결코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상황을 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는 나의 비밀입니다. 비밀을 털어놓고 그 비밀이 누설되거나 오해가 쌓이면 상당히 당혹스럽고 슬플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 비밀을 들은 상대방이 원망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신에게도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고 신뢰했던 사람이 비밀을 지키지 않았다는 불안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에서도 비밀을 털어놓을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무조건 비밀을 털어놓는 것이 친구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비밀을 털어놓을 때 상대방과의 신뢰와 의사소통이 중요하며 상대방에게 나의 약점을 잡히는 꼴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번째는 상대방의 비밀입니다.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그래서 만약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내 가슴 깊숙이 묻어두시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예의입니다. 이러한 예의를 지키는 것은 살아가며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가끔은 말을 내뱉다가 후회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필요 없는 말을 섣불리 내뱉는 것을 주의하세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말하기 전에 한 박자 쉬고 조금 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천천히 하는 것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지고 정중해지며 상대방으로부터 더 많은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말을 천천히 하면 이해도 쉬워지고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격려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겸손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너무 숨기지 말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친구라 할지라도 드러내면 안 되는 비밀과 개인적인 사안들이 있습니다. 특히 친한 친구일수록 숨겨야 하며 특정 나이가 되면 말하면 무조건 후회하게 될 수 있는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는 서로의 신뢰와 존중을 위해 중요한 점이며 자신과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하며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